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정말 이번 한여름 더위는 뜨거운 재앙, 생존의 위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 위세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폭염의 현재 상황과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폭염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해는 물론 기반 시설과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훈 이시도루 지속가능연구소 전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순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폭염이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폭염의 현주소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훈 전무님. 예, 저는 수수방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년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수수방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수수방관. 신성영 실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폭염은 그 침묵의 위협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즘 극한호우라는 말도 있고, 예, 기온도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폭염 관련 재난 분야를 보면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 가축, 생태계 교란 등 폭넓고 서서히 조용히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침묵의 위협자라고 해주셨고 이재원 소장님. 예, 저는 기후 적응 열사병국이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제시해봤는데요. 예. 이것은 새로운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각종 시설물이나 제도, 생활 양식, 시스템 등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폭염 피해를 기상현상의 부작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폭염 더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담은 키워드입니다. 네, 기후 적응 열사병국. 예. 그럼 박종순 처장님.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발등의 불입니다.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일단 발등의 불부터 꺼야 되겠죠. 지금의 폭염, 기후재난을 포함해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 발등의 불을 지금 당장 끄지 않으면 이게 온몸으로 퍼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라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키워드만 들어봐도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영 실장님, 폭염 발생의 빈도와 강도, 과거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금년도 폭염 사항을 보면 그 33도 이상이면 폭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청주의 그 폭염 일수를 보면 2000년도에는 한 16일, 예. 그다음에 금년도까지 벌써 28일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예. 열대 일수도 20년도에는 19일, 그다음에 금년 현재까지는 28일로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온열 질환자 수도 20년에는 51명, 금년도 지금까지는 166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가축의 경우도 20년에는 약 5천 마리가 폐사가 됐는데 금년도는 21만 마리가 폐사가 돼서 축산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혹자는 앞으로 금년이 가장 시원한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년 전과 비교해 보셨는데 수치만 놓고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예. 근데 이재원 소장님 재난 전문가이신데요. 지난해 폭염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2024년 여름의 경우는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예. 거고 그것은 이제 지난 반세기 약 한 50여 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었고요. 예. 특히 뭐 실장님 충북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긴 열대야 30.1일간의 폭염 일수를 기록을 했던 게 지난해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6월 달이 역대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광주가 37.2도, 예. 대전이 36.1도, 서울도 35도 이상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로야구 경기가 예. 지면 지면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지고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2025년 여름은 더 길고 더 후덥지근한 밤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작년도가 6월 달이 심했다면 올해는 7월 달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초로 올해 기록적인 거는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예. 40.6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40도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현상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 태국 방콕보다 예. 한국이 더 더웠다라는 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두려움이 느껴지는데요. 김남은 전무님,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폭염,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폭염에 대해서 가축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한 30만 마리 정도의 가축이 폐사했는데 올해는 벌써 7월 기준으로 145만 마리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분 닭과 돼지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축사 환경 자체가 폭염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농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8시만 돼도 더워서 바깥에서 야외 작업을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농작물들도 물론 힘들죠.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생육이 불량하거나 작황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서서히 피해가 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박종선 차장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의 원인을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미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기후 변화가 시작됐다, 온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이것을 외면했었지요. 예. 그 여파로 지금 폭우, 홍수, 뭐 산사태, 가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 같은 이제 재난이 더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라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기반한 경제 산업 위주가 이런 기후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염 다들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폭염 취약계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예, 이 폭염 취약계층은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또는 생계, 생활상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능력이 일반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저희가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폭염 취약계층을 말할 때 저희는 연령이나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라든지 영유아 아기들 그리고 만성 질환자나 장애인들 이분들을 이제 폭염 취약계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계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기준들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 경제 기반이나 직업 등을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 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지만 에어컨을 트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나 이 냉방비에 대한
그 부담의 정도를 기준으로 또 봐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활동을 하는 분들, 장시간 폭염에 노출이 된다든지 휴식이나 음수,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직업, 이런 분들도 역시 폭염 예. 취약계층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직업이라든지 사회 소득수 이런 것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성현 실장님, 이 폭염으로부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도에서는 그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내 취약계층을 보면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이 한 10만 명.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7만 명, 예. 그래서 약 한 25만 명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을 폭염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시군에 재난 도우미가 한 3만 6천여 명이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안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폭염 만약에 경보가 떨어지면 일 2회씩 일에 증가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이제 그 62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추가를 해서 예.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게 한 2,6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다가 현장을 가서 냉방기 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한테 안전 수칙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노인 공동 가정 시설이나 요양 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특별히 점검을 통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예.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어떤 그 폭염 대비를 위해서 시군별로 노동 안전 지킴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예찰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뭐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산업계에서 종사한 노동자, 건축 노동자라, 건설 노동자라든지 택배 종사자들, 야외 활동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외부 활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안전한 쉼터 개념에 그것을 중간중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된다라 그러면 도심의 유유부지라든지 곳곳에 가로수나 녹지, 숲을 조성해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분들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분들이 걷다가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 공간 안에는 음수를 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도 좀 준비를 해서 누구나가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폭염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김남훈 전문의. 예. 예, 보통 오전, 오후에 충청북도에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예. 문자 내용은 대부분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작업을 하지 말고 좀 쉬라,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예. 근데 농촌 지역은 대부분 고령이시라서 이 문자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 전화 통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가급적이면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도우미를 현장에 직접 순회 예찰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겨울에 산불 감시 요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듯이 논과 밭에서 실제 일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 충청북도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충청북도에서도 이제 그 아까 보니까 2,600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이제 점검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게 굉장히 도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폭염 취약계층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위험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가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이 폭염 취약계층을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집중되는 고위험 집단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경보를 울린다든지 응급 대응을 한다든지 냉방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음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회 정의라는 관점입니다. 예, 예. 이거는 폭염 피해가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 속에서 더 심각해진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에너지 복지를 확대시킨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길처럼 그늘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늘길을 통해서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예, 예. 하는 그런 시간대별로 내비게이션을 운용한다든지 실제로 국내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는 방안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장님 세 분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난 문자 외에도 사실 이제 마을 방송 등을 통해서 그 노인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끔 그것도 수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 그 스마트 승강장이나 아니면 도시 숲길 조성 사업도 매년 확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근 보도를 보면 사상 최고 기상 관측일에 유례가 없는 일, 역대급 무더위 이런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런 기록을 깨는 기상 이번이 거의 연례화되고 있는데요. 폭염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기반 시설 대책 한번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먼저 그 도시의 그 녹지 공간 확대를 해서 도심 열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수 면적도 금년도에 예년보다 한 863헥타르 좀 증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같은데 이제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승강장, 그다음에 전통 시장의 쿨링푸드 그것도 매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교통하고 관련돼 갖고는 여름철 교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열차라든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안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가 이제 전력 사용량을 보면 전국에 한 3% 정도 됩니다. 한전과 실시간 그 협력을 해서 그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에 지금 대책 얘기 들으셨는데요.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전문님. 예,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그늘막 시설이 좀 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도시에는 유동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농촌 지역에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면 단위 정도까지는 추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농민들이 일을 할 때 그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뭐 냉풍 조끼라든가 뭐 얼음물을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의 폭염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을 나눠줄 수도 있고 사용 방법을 또 교육할 수도 있는 이런 체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단편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염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에너지를 보더라도 지난 8월 8일 국내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로 여태까지 국내에서 이제 그 사용한 집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었어요. 그런데 한낮에 에너지 피크가 안 온 것은 태양광 발전이 20%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커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홍수나 기후 재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좀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에 보면 충청북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오히려 폐기했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고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SMR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내에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주차장 이런 곳들에 태양광을 얹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산지를 훼손해서 산을 깎아서 도로를 넓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폭염뿐만 아니라 산사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시군간에 그런 이제 정책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용 소장님 말씀 듣고 또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소장님. 학계에서도 요즘 이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요. 저희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후위기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기후위기는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응 단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기후 이변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고 새로운 정상이고 새로운 운영 조건이 설정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교통, 도로, 시설물과 같은 이 도시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금융, 정보통신, 예.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이나 저수지, 예. 공중보건, 문화재와 같은 이 유산, 국가유산 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 및 유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책들은 우리 충북도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다행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국가기관들이 그 법이나 기본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방에서만 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자체 노력도 하겠지만 정부하고 협력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남훈 전무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작년에도 폭염이 아주 심각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충북의 가축 피해 규모가 작년은 3만 9천여 도였는데 올해는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93농가에서 20만 마리 이상이 현재 폐사한 상태입니다. 물론 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돼지도 한 1,700마리 정도 폐사했습니다. 아마 이뿐만이 아니고 그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 빈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라든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축산농가는 냉난방기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 빈도수가 늘어나고요. 지금 다른 농작물 재배 농가들은 병충해 방제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장마가 짧고 폭염이 길어지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배추를 아마 2-3번씩 심은 농가들이 많을 겁니다. 예. 올해는 들깨를 아마도 2-3번씩 심은 농가들이 무척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른 어떤 기후가 있는데 현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파종하고 정식했던 시기들이 기후 변화에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맞는 농작물 재배 환경들을 잘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쓰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에 뭐 피해 지원 대책보다는 사전에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남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설물의 기후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이 폭염을 포함한 기후 위기에 강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을 확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각
지자체마다 도시 생태지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 이것을 촘촘히 이 안에다 녹여내든지 아니면 기후 재난 지도, 뭐 기후 위기 지도를 따로 작성해서 가뭄, 홍수, 산사태, 폭염 뭐 이런 것들에 강한 지자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예. 뭐 우리 세 분 모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나 작년이나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의 경우도 폭염 경보가 계속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야간의 열대야로 인해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연속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축사 또 냉방의 환기 비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농작물들의 생육 지연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다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특징이 이제 7월부터 이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가축의 폐사가 되는 누적 속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전년도나 이전보다 충북도 차원에서 영양제나 완화제 같은 긴급 공급이 선 예방형 대응으로 박종순 처장님 말씀대로 선 예방형 대응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경제적인 면에서 심각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클라이밋 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폭염이라든지 이 폭우와 같은 복합 영향으로 인해서 식탁에서의 농축산물 물가가 받는 영향이 굉장히 진폭이 커졌다라는 거를 올해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면으로 도시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해 느끼셨겠지만 수박값이 3만 원대로 다 퍽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또 계란값도 확 뛰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도시 노동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 세 분 의견 들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먼저 우리도의 피해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축산농가 이제 피해가 조금 큰 상황입니다. 가축 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21만 마리가 폐사가 됐고요. 그 수치는 20년도 5천 마리의 한 4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특별 교부세를 통해서 축사 지붕의 열처단 도포제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제, 영양제 그거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1인 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폭염 대비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피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후에 맞는 품목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선진국의 폭염 대응 모범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농업인 안전 365 봉사단이라는 것을 창단했습니다. 이거는 20여 명으로 농업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현장 밀착형 시스템입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실제 자원봉사 실적에도 반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도 재난안전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분들도 어떤 생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안전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해외 사례를 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칩 히트 오피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 CEO, CFO, COO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CHO가 나왔습니다. 예. Chief Heat Officer인데 예. 이게 최고 폭염 대응 관리자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마이애미, 멜버른 이런 도시 여러 도시에서 도시의 그 열섬 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예. 총괄 책임 전담을 하는 Chief Heat Officer를 임명해가지고 그늘을 조성한다든지 냉방 쉼터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녹화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총괄적으로 전체 책임을 지는 그런 예. 그 직위가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마이애미 쪽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나무 심기라든지 쿨루프라든지 이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폭염이라고 하면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은 대구 하면 뭐 예. 데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 대책도 대구 쪽에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동 노동자, 저희가 이동 노동자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그 쉼터를 이제 확대 개방하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카페하고 연계해가지고 예. 쿠폰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얼음물이라든지 이거를 이동 노동자들에게 그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그 디지털 트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과 함께 이 잠시 전에 말씀드린 그늘길, 이 그늘길인데 이게 어디로 가면은 그늘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예. 시간대별로. 예. 그럴 때 이제 시간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또는 오전 11시 그럴 때 어느 방향으로 가면 시원한 그늘길로 이어져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대구에서는 개발해 가지고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사례보다는 예. 좀 큰 틀에서 그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염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선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이제 기후 위기를 좀 대응하는 기후 재난을 대응하는 가늠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의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개인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지 좀 폭염 피해를 좀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전문가들은 폭염과 폭우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막중해 보입니다. 네, 이재현 소장님,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예, 방금 그 박종순 처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국가 차원에서 제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역시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 시대의 재난 관리 또 단기적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적응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과 회복 탄력성을 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이원화돼서 갈 필요가 있다. 약간 구분이 돼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그리고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설계를 해주고 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실행 전략이라든지 주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통합 기후 리스크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폭염, 폭우, 그리고 이제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예, 예. 핵심 재난 범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현대 대한민국의 그 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예. 100년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왕조 실력이라든지 승정원 일기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기후까지도 포함을 하면요. 예. 한반도에 가뭄이 들면 30년씩 왔습니다. 예. 그게 그 누적 데이터로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폭염, 폭우나 가뭄과 같은 핵심 재난 범주를 명시하고 여기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범주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계획에 들어갈 부분은 농업이라든지 아까 김남훈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예. 농업 부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산업, 건강, 인프라와 같은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무님. 네. 지금 기후 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가 배출됩니다. 지금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아마 마련돼 있을 테고 각 분야별로 감축량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논의를 하다 보면 농업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감축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탄소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충청북도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탄소를 감축했느냐 이런 목표치들을 누군가가 점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탄소 감축에 대한 사업을 점검하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맞춰서 분야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들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를 완화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도정을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뭐 그 중앙정부와의 연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적응하기 위해서 예. 이제 기후 에너지부를 출범하겠다라는 건 이제 방향성이 맞는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후 에너지부가 출범한 직후에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요. 기후 에너지부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그 환경부라든지 예. 산업자원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같이 여러 부처의 그 예산이라든지 예. 이 집행 기능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의 목표와 집행 기능이 전부 다 단절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책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기후에너지부에서는 각 부처의 사업과 예산을 단일 목표, 아까 우리 박정수 처장님이 말씀하신 이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 적응 이 두 가지의 단일 목표 속에서 통합,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부처 간의 어떤 분절된 대응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정비 노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시민사회와 또는 기업이라든지 언론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급한 과제는 예. 기후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예.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연세도 많고 아주 어리거나 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예. 특히나 이동 노동자와 같이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해서 폭염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분들, 예. 이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재난의 현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 전문의 의견 듣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이제 국가가 하고 지방 정부도 하는데 저희 농민들은 농촌 현장이라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 특별히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현장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가적으로 관심도 좀 덜하고요. 또 농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인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작업을 하는 또 같이 일하는 관계들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폭염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시급한 과제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지금 정부 개편 안에 예. 그 보면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의 기후 업무에다가 그 산자부 에너지 업무를 포함해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뭐 두 가지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관련 부서도 왜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부서가 새로 생기다 보면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업 발굴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무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자연재해는 가뭄과 홍수, 태풍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은 재난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사실 미비한 상태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농업 부분에서도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학계와 그리고 농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폭염이 단순히 여름 한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종선 처장님. 네, 뭐 이런 얘기 자주 드리는데요.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당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까지 경제 성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경제 성장했고 그걸 기반한 산업을 유지했고 에너지도 또 그것에 대해서 기반해서 썼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폭염 사태가 왔는데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산업 경제가 우선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좀 기후를 좀 가장 우선시에 두고 산업과 경제, 에너지가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에도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이제 기후 에너지부까지 설치를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저는 충청북도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면 국가보다 오히려 충청북도 스스로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는 충청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제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존 문제로 인식시키는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 중앙정부, 우리 또 충북도와 같은 지방정부, 언론, 대학, 산업, 시민사회가 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제 현재 생존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 실장님.
하여튼 오늘 많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이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폭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예방과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폭염 예방이라는 게 이제 그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도민들께서도 그 안전 수칙 같은 걸 잘 지키셔서 폭염 또 호우 그런 재해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앞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와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